1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가속기에서 일직선으로 우리가 이제 2.8 곱하기 10의 15제곱이죠. 이거의 가속을 받았다고 해요. 그랬을 때 초기 속력이 주어졌네요. 그리고 질량이 주어진 전자가 있어요. 그랬을 때 5.8cm 이동한다고 했을 때 전자의 최종 속력을 구하고요. 운동 에너지의 증가량을 구하라고 합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를 구해볼까요? A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것이 어차피 가속도가 일정한 가속도를 받았기 때문에 EAS는 뭐가 되죠?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 우리가 최종 속력 V제곱은 EAS 더하기 V0의 제곱 이렇게 되면 되겠다. 그죠? 그럼 얘를 한번 구해보면 2 곱하기 가속도가 얼마입니까? 저 2.8 곱하기 10의 15제곱이에요. 그리고 이동거리는 5.8cm라고 했으니까 5.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 미터일 거네요. 더하기 뭐의 제곱이래요? 초기 속력이죠. 1.4 곱하기 10의 7제곱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럼 얘를 한번 구해봅시다. 그러면 얘는 얼마가 됩니까? 계산기를 한번 좀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 곱하기 2.8 곱하기 5.8은 얼마입니까? 32.8이네요. 32.48 곱하기 10의 13제곱 더하기 1.4의 제곱은 1.96이네요. 1.96 곱하기 10의 14제곱이에요. 그러면 얘를 이걸로 맞춰주면 되겠네. 그죠? 10의 14제곱이니까 10으로 나눠주면 3.248 곱하기 10의 14제곱 이렇게 써줄 수 있잖아요. 그쵸? 곱하기 10의 14제곱 이렇게 되면 되겠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준 거냐면 이게 10의 14제곱이 되려면 여기다가 10을 곱해줬으니까 얘는 10을 나눠줘야 되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얘를 공통으로 묶어주면 뭐가 됩니까? 결국에 3.248 더하기 1.96의 10의 14제곱 이렇게 되겠다. 그죠? 따라서 최종 속도를 V라고 넣으면 이거를 루트를 씌워주면 되잖아요. 그래 한번 해보자고. 3.248 더하기 1.96 여기에다가 루트를 씌워줘요. 그러면 루트를 여기다가 씌워주면은 2.28 나오네. 그러면 결국에 2.28 곱하기 얘를 루트 씌워주니까 10의 7제곱 미터 퍼 세크가 이렇게 되겠다. 그죠? 이해가 됐나요? 이게 바로 최종 속력이고요. 운동 에너지에 대한 증가량이에요. 근데 우리는 운동 에너지에 대한 증가량은 뭐라고 할 수 있어요? 한 일이잖아요. 그 물체의 그 전자가 한 일이에요. 근데 전자의 한 일은 뭐가 됩니까? F 곱하기 D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힘 F는 MAD죠. MAD를 구하면 된다는 거야. 질량이 얼마였죠? 9.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1제곱 가속도가 2.8 곱하기 10의 15제곱이에요. 곱하기 5.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제곱미터 이렇게 되겠네. 이게 바로 운동 에너지의 증가량이 되겠죠. 그러면 한번 해보자고. 9.1 곱하기 2.8 곱하기 5.8은 147.78이에요. 147.78 곱하기 요거 해주면 요거 계산해주니까 13이잖아. 그럼 마이너스 그러니까 10에 마이너스 얼마가 돼요? 2에서 1빼가 18제곱 이렇게 되겠다. 그죠? 요만큼이 뭐가 돼요? 늘어났다는 거네요. 그죠? 속도가 증가했으니까. 예, 이상으로 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예요. 아폴로 우주왕복선을 실은 전체 질량이 이렇게 주어졌고요. 로켓이 11.2km/s로 도달하였을 때 이때 운동 에너지는 얼마냐? 우리 운동 에너지는 뭐가 됩니까? 운동 에너지를 K라고 보면은 2분의 1의 mv의 제곱이죠. 그죠? 그럼 얘를 2분의 1 곱하기 2.9 곱하기 10의 5제곱 곱하기 킬로미터 퍼 세컨드니까 얘는 11.2 곱하기 10의 3제곱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은 결국에 뭡니까? 얘를
해줘 봅시다. 계산기 이용하면 2.9 곱하기 11.2 나누기 2 해주면 16.24예요. 즉 16.24에 곱하기 10의 8제곱 줄 요만큼의 운동 에너지를 갖는다라고 결론 낼 수 있겠죠. 이상으로 풀이 마칠게요. 3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1972년 8월 10일에 아주 매우 큰 운석이 미국과 캐나다 서부 지역의 대기권 위를 돌멩이가 수면 위에서 튀어나가듯 스쳐갔다고 합니다. 이때 발생한 불덩어리가 너무 밝아서 대낮에 관측되었다고 하네요. 보통의 운석이 남기는 자치보다도 훨씬 밝았다고 합니다. 조건이 나옵니다. 운석의 질량이 4 곱하기 10의 6제곱kg이고요. 속력은 대략적으로 초당 15km라고 합니다. 만일 운석이 수직 아래로 대기권을 들어왔다면 거의 같은 속력으로 지면에 충돌했을 거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문제 첫 번째 A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만약 지면에 도달했을 때, 지면에 충돌했을 때 그 에너지는 얼마만큼의 에너지인지 한번 구해볼게요. 우리가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의 제곱이잖아. 그러면 2분의 1에 4 곱하기 10의 6kg 곱하기 속도는 얼마예요? 15 곱하기 10의 3제곱의 전체 제곱이겠다. 그죠? 얘는 그러니까 결국에 나눠줘야 되니까 2네요. 2 곱하기 10의 6제곱 곱하기 15를 제곱하면 225죠. 곱하기 10의 6제곱이네요. 그럼 얘 계산해주면 얘는 얼마입니까? 4 그러니까 450 곱하기 10의 12줄 이렇게 돼요. 근데 밑에 1메가톤 그것에 대한 폭발 에너지를 4.2라고 했으니까 얘는 결국에 4.50 곱하기 10의 14줄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근데 한번 봅시다. B에서 보면 1메가톤이래요. 1메가톤 이게 TNT 폭발인데요. 이것에 대한 에너지를 환산하면 얘는 대략적으로 4.20 곱하기 10의 15줄이라는 거야. 그렇다면은 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석 에너지는 운석의 몇 배? 대략적으로 10배가 운석 에너지의 10배가 뭐가 된다는 거야? 1메가톤의 에너지에 해당이 된다는 거네요. 그죠? 여기까지 됐죠? 그럼 C 한번 구해볼게요. 원자폭탄이랍니다. 원자폭탄,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원자폭탄의 에너지를 한번 구해볼게요. 얘가 지금 얼마냐면 13킬로톤이에요. 그럼 얘를 메가톤으로 한번 바꿔봅시다. 그러면 메가로 바꾸니까 13킬로는 10의 세제곱이고 메가는 10의 마이너스 6의 메가톤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얘를 계산해주면 1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의 메가톤이 돼요. 그렇다면은 얘는 다시 쓰면 1000분의 13이니까 0.013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메가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맞나? 그죠?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원자 폭탄에 몇 배를 해준 게 100배를 해주네요. 100을 해주면 결국에 1.3 메가톤이 된다는 거네요. 그죠? 그러면은 이 두 개를 생각해 봐요. 대략적으로 결국에 빨간색으로 결론 따라서 운석의 10배는 운석이 가지고 있던 10배는 대략적으로 1메가톤이나 1.3 메가톤 비슷하잖아. 그러니까 원자폭탄에 100배나 같다는 거야. 원자폭탄에 100배랑 같다는 거야. 따라서 얘를 약분하면 결국에 운석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원자폭탄의 몇 배? 10배에 해당하는 그만큼의 에너지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나요? 그래요. 이상으로 풀이 마칠게요. 4번 문제입니다. 구슬에 힘 FA를 가해서 구슬이 직선을 따라 5cm 움직였다고 하네요. FA의 크기는 특정한 값에 고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F는 일정한 힘이라는 거야. 근데 구슬이 움직이는 방향 사이의 각도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 F가 구슬의 한 1, 그럼 에너지가 얼마냐 이런 거죠. 파이 함수로 나타낸 그래프라고 하네요. 그랬을 때
처음에 W0는 25줄이래요. 그랬을 때 파이의 값이 64도, 147도일 때 힘 F가 아니를 구하라는 문제네요. 그럼 먼저 W0가 0이래요. W0가 25줄이라고 합니다. 제로라는 건 만약에 뭔 말이냐면 힘 F랑 구슬이 움직이는 방향 사이의 각이 0이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힘 F, 그냥 힘을 F라고 놓을게요. 힘 곱하기 이동한 거리가 5cm라고 했으니까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m일 거예요. 그리고 코사인 0도잖아요. 이게 25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얘는 따라서 F는 얼마예요? 5 곱하기 500줄이네요. 그죠? 500뉴턴이네요. 500뉴턴이 되겠죠. 5 곱하기 10의 제곱이 되겠죠. 그렇다면 A는 뭐가 됩니까? 파이가 64도일 때래요. 그랬을 때 64라고 할까요? 64도일 때 한 1의 양 F가 그러면은 500 곱하기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제곱의 코사인 몇 도입니까? 64도를 계산해주면 되겠다. 그죠? 그러면은 25 곱하기 25 곱하기 코사인 64네. 그죠? 코사인 64도. 이렇게 주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얘를 계산해 보면 코사인 64도가 얼마입니까? 도로 바꿔야 되니까 25 곱하기 코사인 64 10.96줄이네요. 마찬가지로 B는 147도일 경우입니다. W 147도일 경우에 그러니까 결국에 5 곱하기 10의 제곱이죠. 곱하기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제곱 코사인 몇 도입니까? 147도. 얘를 계산해주면 25 곱하기 코사인 147도인가요? 그렇다면 한 1은 마이너스 20.97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는 거야? 감소가 됐다는 거겠네요. 그죠? 운동 에너지가. 이상으로 4번 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